하원 의원장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이 선임되면서 케빈 메카시 의장 해임 이후 3주 이상 지속됐던 의회 마비 사태가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연방정부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할 전망입니다. 미국 대학교들의 구내식당과 기숙사의 청결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내식당 식탁에서는 가정용변기의 6만 배에 이르는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유산과 사산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잘게 썬 양파 제품에서 수십 건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보고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하원 의장 공백 사태가 22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하원 의장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강경 보수에다 친트럼프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의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공화당 마이크 존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해임된 지 22일 만입니다. 존슨 의장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We want our allies around the world to know that this body of lawmakers is reporting again to our duty stations. Let the enemies of freedom around the world hear us loud and clear. The People's House is back in business. 지난 2016년 첫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돼 4선을 지낸 존슨 신임 하원의장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I think Mike Johnson is doing very well. He's a tremendous congressman, respected by everybody. 동시에 정치 성향은 강경 보수로 평가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존슨 의장은 낙태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성결혼과 성정체성 교육을 반대하는 등 성소수자 관련 현안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 금지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만 정치 경력이 짧아 의회 핵심 요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지적됩니다. 당장 다음 달 17일 마감인 연방정부 예산안 합의가 존슨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원의장 공석으로 3주 넘게 지속된 의회 파행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예산안 합의를 비롯해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 등 여전히 안팎으로 난제가 쌓여있는 만큼 전국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앞으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측에 따르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공화당의 영킴 연방하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4명과 함께 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우수성과 올해가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며 한인사회가 미국에 다양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 뉴욕 등 미국의 일부 주가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대학교들의 위생 상태가 일반 화장실보다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 리서치 기관 칼리지 로버 연구진이 여러 대학의 구내 식당과 기숙사 등의 청결 상태를 조사하고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교 구내 식당 식탁에 가정용 변기에 6만 배 이르는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숙사의 공용 세탁실에는 반려동물의 변기보다 평균 21배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위생 습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5%가 기숙사를 한 달에 한 번 청소한다고 답했고 40%는 침대 시트를 한 달 넘게 사용한 뒤에야 교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칼리지 로버 측은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구역의 위생 상태가 처참하다며 대학 시설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면서 위생 상태를 개선하려면 학생들이 먼저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 등을 가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한 아시안 남성이 여학생들의 샤워 모습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저녁 8시 26분쯤 해밀턴 홀 3층에서 한 여학생이 샤워를 하던 도중 자신이 있던 칸막이 옆에 사람이 서 있었고 샤워실 천장에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0월 14일 저녁 9시 30분쯤 또 한 번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다른 여학생이 자신이 샤워하던 공간의 칸막이 바닥에서 휴대폰이 설치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여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용의자를 수색했고 결국 지난 20일 24살의 남성 신위 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휴대폰에서 여학생들의 샤워 동영상 5개를 발견했고 현재 용의자는 기숙사 무단 침입 혐의 2건과 사생활 침해 혐의 2건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용의자는 대학생들을 위한 배송과 이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메테크 회사의 운영자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유산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제848호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유산과 같은 생식기능 손실을 겪은 근로자는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입양 실패와 대리모, 배아 이식 실패, 인공수정 실패 등을 포함한 생식기능 손실을 위한 별도의 휴가 제도이며 당사자의 배우자와 동거인에게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의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기존 현행주 법은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만 5일간의 사별 휴가가 허용돼 왔습니다. 보스턴에서 한 노숙자가 성당에 있는 150년 된 십자가상을 훼손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한 남성이 사우스엔드 워싱턴 스트릿의 홀리크로스 성당 밖에 위치한 십자가에 올라타 예수상의 몸통 부분을 붙잡은 채 매달렸고 팔을 부러뜨리는 등 예수상을 파손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38세의 마이클 패첼트로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실업자가 돼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매사추세츠주와 플로리다주에서도 기물 파손과 폭행에 대한 전과 기록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m having jitters right now, just the fact that somebody even did that.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do things that they do. You know, it's crazy. I don't get it. 이 남성은 재산 파괴와 폭행, 구타 등의 혐의 그리고 성당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들을 공격하고 따라간 혐의와 함께 보석금 5,000달러를 책정받은 뒤 기소됐으며 현재 무죄를 주장한 상태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방문하는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알려진 이 예수상은 현재 복구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번 파손의 피해 규모는 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에서도 경찰이 지난 7월 6일 실마 지역의 한 교회 앞 잔디밭에서 3개의 십자가를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방화범에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호텔 노조가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호텔 노동자 3만 2천여 명을 대표하는 노조 유나이트 히어 로컬 11은 쉐라톤과 할리데이인, 하얏트 리젠시 등의 50개 호텔 소속 직원 수천여 명이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의료보험 개선과 유급 휴가 확대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6년 동안 $10 50센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호텔 측은 $9 인상을 제안하면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 측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비노조원들과 경영진 등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호텔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호텔 노조 파업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호텔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크루즈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B는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운행을 하루 24시간 승인한 지 2달 만에 어제 크루즈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 차량에 치인 뒤 충격으로 몸이 튕겨나갔고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려 20피트 정도 끌려간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루즈가 공공도로를 운행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운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크루즈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차 업체인 웨이모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다가오는 할로윈에 각종 파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무단으로 벌어지는 파티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AI 기술을 활용한 파티 방지 시스템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어비앤비 전체에 등록된 주택이나 예약 현황에서 숙소 예약자의 체류기간, 거주지에서 숙소까지 거리, 예약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예약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식별해 이를 강제 취소하는 조치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 시스템으로 파티로 인한 마약 거래와 미성년자 음주, 총격 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5,500건, 플로리다 11,300건, 텍사스 11,000건의 파티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만 건의 파티 개최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잘게 썬 양파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3일 식품 제조업체인 길스 어니언스 LLC가 판매하는 잘게 썬 양파를 섭취하게 될 경우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워싱턴, 오레곤주 등 6개 주에서 지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판매된 프레시 다이스드 레드 어니언스와 프레시 다이스드 어니언 앤 샐러리 등의 제품입니다. 그리스 어니언스는 해당 제품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가 미 전역의 22개 주에서 73건이 보고됐다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 지원을 위한 교전 중단을, 러시아는 즉각 휴전을 요구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서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관련 결의안 논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해 교전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facilitate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relief into Gaza. This resolution will support that effort.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결의안에는 여전히 휴전 요구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t has no condemnation of arbitrary attacks on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in Gaza. 러시아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 역시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유엔에서 유일하게 구속력을 가지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안보리 15개 국가 가운데 9개 국가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 한편 이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자신의 발언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돼 충격적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Nothing can justify the deliberate killing, injuring and kidnapping of civilians or the launching of rockets against civilian targets. 어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다. 즉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유엔 사무총장이 테러를 옹호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으로 지상 공격을 미루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부인하면서 지상전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지상군 투입 시점에 대해서는 내각의 만장일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상 공격을 미루기로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의 방어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상군 투입 시기를 미뤄달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지상 침공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남부로 이동하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 공격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도 지상군 투입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מה שעומד לנגד עינינו זה רק דבר אחד, הצלת המדינה, השגת הניצחון. אנחנו ממטירים על החמאס אש תופת. 이스라엘은 공격 자제를 당부한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항의하며 구호 활동에 나선 유엔 직원들의 비자 발급도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과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큰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에 세 번째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은 자국민 학살에 대응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만류해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 안보회의 의장 역시 전쟁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지상군 투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 344명을 포함해 7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 220여 명 중 외국인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쟁 중단에 대한 전 세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가족과 함께 대피했던 CNN 기자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기자가 피란 생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남부로 대피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달리는 자동차 인근에 폭탄이 쏟아집니다. CNN 기자 이브라임 다만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탈출하며 찍었던 영상입니다. 어제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는 피란처인 가자지구 남서부 도시 칸 유니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피는 했지만 이곳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지척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길가에는 콘크리트 잔해가 나뒹굽니다. 100명이 넘게 머무는 시설에는 물도, 전기도, 음식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족들은 건물 복도에 담요를 깔고 지내고 있습니다. نحن نقيم مع ما لا يقل عن 150 عائلة نازحة أخرى من الشمال. نأكل فقط ما يكفي لبقائنا على قيد الحياة. أولادنا بنشربهم مية الحمامات. 가족들은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가자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와 연결돼 있는 라파 통로로 향했습니다. 라파 통로 앞에는 어린아이, 성인 할 것 없이 탈출을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닫혔고
وانتظرنا على امل انه ندخل الجانب المصري لكن المعبر مغلق فتح فقط للمساعدات الانسانيه.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가족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خايف؟ ولكني أرى الرعب في عينيه نفس الخوف الذي في عيني.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자원부국의 자본과 한국 기술이 만나는 경제 협력에 집중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현지에서 조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도하에서 한 카타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제안했고 기존 포괄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격상에 발맞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5분의 1이 카타르에서 오는 만큼 에너지 협력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카타르 국영기업과 한국 기업은 5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이 만난 자리에선 스마트 농업, 태양광,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중동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부상한 카타르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까지 중동 주요 3개국과의 협력으로 100조 원의 투자 협약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거대한 변화를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그 흐름에 올라타야 새로운 협력 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해결책을 사막의 나라들에서 찾겠다며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거액의 투자 약속 등 성과도 있었지만 보궐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으로 제기된 국정기조 쇄신 요구는 귀국 직후부터 직면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하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년 동안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에 다녔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8달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검찰이 2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막아준 대가가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미 결혼해 독립한 아들의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달 동안 검찰은 재판부 논리를 뒤집기 위해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 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손녀 100일 날 준 2천만 원을 아들이 집 보증금으로 쓴 점, 작년 8월 구속됐던 곽 전 의원의 보석금을 아들이 대신 내준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제가 출소한 다음에 곧바로 변제했습니다.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공범으로 입건해 최근까지 10차례 정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이들 부자에게 뇌물 혐의뿐 아니라 뇌물을 정당한 퇴직금처럼 속여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도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연예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35살 권지용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종류나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전환된 배우 이선균 씨와 권 씨 사건은 별개로 두 사람 사이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관련 기존 수사 대상자 8명에 권 씨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남 유흥업소 마약 첩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연예인 서너 명의 이름이 종이에 거론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업소 실장 29살 김모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배우 이 씨와 종업원 1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재벌가 3세, 작곡가, 가수 지망생 등 5명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멕시코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상륙해 중부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이 부서지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 전기와 통신도 끊겨 피해 규모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멕시코 현지 시간으로 25일 새벽 순간 최고 풍속이 시속 315km나 되는 허리케인 오티스가 상륙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건물 일부가 뜯겨나갔고 해변가 호텔은 유리창과 시설물이 크게 부서져 내부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도 태평양 연안 유명 휴양지 아카풀코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이곳으로 오가는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고요. 게레로주에선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아직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통신 등이 끊겨 피해 지역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띄워 교민과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국회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현지 시간 25일 핵 공격에 대응하는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지상과 해상에서 각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순항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중서부에 있는 흐멜니츠키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선 밤새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충격으로 발전소 유리창이 파손됐지만 원전 운영 등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군이 흐멜니츠키 지역을 공격하면서 2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잡혀있는 외국인 인질들은 미국과 프랑스, 태국 등 25개 나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인질 138명 가운데 태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아르헨티나인이 15명, 미국인이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질 대부분은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라고 밝혔는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당시 대원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부추긴 듯한 손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사살된 하마스 대원 옷 주머니에서 나온 편지인데요. 이스라엘인을 참수하고 장기 일부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휴가를 다녀온 뒤 자신의 집을 잃게 된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한 여성이 지난달 휴가를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15년이나 살아왔던 집이 모두 부서진 채 잔해만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한 업체가 철거 대상 건물 주소를 착각하는 바람에 M1 여성의 집을 대신 철거한 건데요. 집주인의 항의에 결국 해당 업체는 실수를 인정했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북서부의 한 고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주행을 멈췄고 도로와 주변까지 동물들이 점령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사육하던 라마와 알파카 등 30여 마리가 농장 울타리를 뚫고 탈출해 벌어진 일인데요. 농장주가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와 수습하는 바람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생각지 못한 라마와 알파카의 집단 출현에 운전자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뜨레.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SUV 한 대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더니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갔는데요.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가 보인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검은 SUV 한 대가 들어섰죠.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도 밀어붙이고 행인들의 만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대로 빠져는가 싶었던 SUV 운전자, 다시 후진으로 갔던 길을 되돌아오네요. 위태로운 주행에 결국 경찰 출동. 그때 운전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행인의 일행처럼 보이려고 지나가던 여성의 손까지 덥석 잡아채 뛰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힌 운전자, 음주 측정하려는 경찰을 깨물며 저항해보지만 때는 늦었죠. 음주 측정 거부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이미 한 달 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투표함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행사라도 준비하는 걸까요? 땡, 아닙니다. 플라스틱 음료컵과 빨대, 종이컵 홀더를 모으기 위해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에 놓인 분리수거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일명 밸런스 게임을 차용해 분리수거를 하도록 유도한 건데 기존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걸 보다 못한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2가지 질문을 적어 투표하고 싶은 곳에 분리수거하는 방식인데요. 감자튀김에 초장, 회에 케첩 같은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니 동참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네요. 효과는 대단해서 쓰레기로 어지럽던 분리수거함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디어 낸 사람 장학금 줘야 한다. 표창이 아깝지 않은 사례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의 추격전이 공개됐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서자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 경찰 수신호도 아랑곳하지 않고 쌩하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찰이 도주하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 미리 운전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 이 운전자 예상 못한 경찰의 출현에 당황한 거겠죠. 건물 안쪽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달려봤지만 결국 막다른 길이었고요. 먼저 도착해 있던 경찰에 검거되고 맙니다.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누리꾼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는 건 강력한 처벌 외엔 답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허공에 멈춰선 놀이기구에 남성 한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요. 놀이기구 탑승객인가 싶은데 아닙니다. 놀이공원 직원인데요. 12살 소녀를 태우는 순간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기구가 붕 떠올랐는데 기구 문이 닫히지 않아 소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문을 꼭 잡고 버티며 소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9m 상공에 떠있던 남성과 소녀는 다행히 몇 분 뒤 제자리로 돌아온 기구에서 무사히 내릴 수 있었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돌발 상황에 위험을 노출한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지적하면서도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슈퍼맨이 따로 없다며 한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